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한 주부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혼하는 과정이 그야말로 진흙탕 같은 싸움의 연속이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동년배 주부님들은 제가 당했던 얘기를 듣다가 고구마라고 느껴져서 화딱지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들 아시죠? 세상 살아가는 이치 중에 인과 응보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는 걸요. 그러니 중간에 열받으시더라도 저 대신 화를 내주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 둘과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저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미리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17년 넘게 한 사람이고 40대 중반이 넘은 나이입니다. 큰아이가 내년에 고등학생이에요. 되돌아보면 저는 결혼 생활이 녹록지 않았고 늘 견디면서 살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고 남편에게 분노가 컸어요. 왜 진작에 이혼하지 않았냐 답답하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둘 키우며 직장 생활하고 양가 부모 챙기며 살아가는 걸 저의 숙명이자 당연한 삶으로 여겼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혼하지 않고 산 저의 심정을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이혼을 왜 했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남편 놈이 바람나서 이혼했어요. 잘못한 그 인간이 오히려 뻔뻔하게 저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서둘렀고 저는 괘씸한 마음에 그 인간에게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이혼 소송으로 끝냈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정말이지 참 우매한 사람입니다. 내 가정과 아이들을 비롯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인간관계를 저버리면서까지 여자에게 눈이 멀어 새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게 참 미련하다 싶어요. 그 정도로 상간녀와의 사랑이 같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억울한 건 녹록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겁니다. 몸 불편한 홀시어머니 병수발을 몇 년간 했었고 직장 다니면서도 남편 찬밥 먹여 보낸 적 한 번도 없을 만큼 부지런히 살며 가정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 살아온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이혼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들 남편을 욕하고 연락도 끊었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이혼한 후에도 명절마다 연락은 합니다. 손주들은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지금은 이혼 전보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더 힘들어 하시긴 합니다. 본디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아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해도 아들 편에 선다지만 전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지금도 이런 말을 하세요. 인간 같지도 않은 놈한테는 나중에 나 죽어서 재산 한 푼도 물려줄 생각 없다. 미리 유언장 써서 우리 손주들 목 전부 분배해 놓을 거니까 그리 알고 있어. 너한테는 내가 뭐라 할 말도 없고 면목도 없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죄인데 뭘 어쩌겠니. 내가 다 안고 가야지. 그놈이 망해 먹어도 네 분이 풀리겠냐 이 말이야. 어쨌든 애들 교육비며 대학 등록금은 전부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직장생활 힘들겠지만 견디면서 살아. 언젠가는 좋은 날 온다. 웃을 날이 꼭 올 거야. 어머니도 얼른 건강 회복하셔야죠. 제가 더 이상 병원 못 가는 건 어머니도 이해해 주셔요. 한준이 아빠가 어머니 간병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놈이 간병 무슨... 바라지도 않아. 나도 간병이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말고 너는 애들이나 신경 써. 이혼한 후에도 시어머니는 애들이 걱정이 되시는지 저에게 종종 연락에 그놈을 물어보시는 건 물론 남편은 욕을 한 바가지 하십니다.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한 전 시댁과의 연이 이어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전 남편 놈이 인생 망해먹고 있는 소식들을 들을 수밖에 없네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다들 이혼 전 시어머니와 제가 아주 각별한 관계인 줄 아시는데 사실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시어머니와 모녀 사이처럼 가깝게 지낸 걸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하거나 시자 노릇을 한 건 아니지만 보통 고부관계라는 게 엄마 딸 사이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저 서로 관계가 나빠질 만한 언사를 하지 않게 잘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저의 도리를 잘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함부로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분이셔서 큰 탈 없이 지냈어요. 어머니는 늘 저에게 너그러운 분이셨어요. 애들 키우느라 힘들 때도 어머니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애들 연년생으로 키울 때 만약 어머니가 없었다면 혼자 애들 케어를 어찌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때 남편이 직장 관두고 사업한답시고 설치던 때라 아마 어머니가 없었다면 그때 이혼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어머니와 저는 사이가 안 좋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하자면 저 결혼을 어찌하게 됐는지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왜 남편과 결혼하게 됐느냐 하면 그것도 참 나름 사연이 있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은 회사에 다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20년 넘게 공직에 종사하고 있지만 남편과 선봐서 만났을 때만 해도 말단 공무원이었어요. 그 당시 저와 남편을 중매한 사람이 다름 아닌 시어머니입니다. 동사무소 근무할 때 동네 일에 나름 목소리도 내시던 어머니가 저를 눈여겨보시다가 아들을 만나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를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 놓으셨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나름 잘 사는 집이었지만 사실 저는 친정이 그리 잘 사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친정아버지 혼자 계셨고요. 친정아버지도 자식들을 잘 케어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저랑 제 여동생은 아빠와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아요. 술을 많이 좋아해서 자식들에게 척을 지는 바람에 결혼할 때도 전 아빠 덕 본 거 하나 없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알코올성 치매로 끝까지 저랑 제 동생을 고생시킨 분입니다. 저는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사람인데 이런 저를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 반대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모자란 돈 있을까봐 결혼 비용 보태쓰라며 돈도 보태주신 건 물론 오히려 아들 걷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죠. 내 며느리 된 이상 나는 너를 내가 낳은 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할 거야. 우리 아들이 모자란 거 없이 자란 것 같아도 너에 비하면 부족한 게 참 많은 놈인데 아마 여러 가지로 네가 참고 살 일이 많을 거다. 그래도 그놈이 네 말이라면 잘 듣지 않니? 결혼해서 너 때리거나 여자 문제로 속 썩일 일은 없을 거야. 다른 거 철없이 굴면 네가 잘 구슬려서 타이르면 네 뜻대로 할 놈이야. 어쨌든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 주는 거 나는 너한테 무척 고맙게 생각한다. 어머니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어머니 애들 그렇게 엉망인 사람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저한테 잘하면 그걸로 된 거죠. 저야말로 부족한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이렇게 과분하게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머니.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아들을 잘 아신 분이시니 아마 저에게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아들이 기본적인 도리는 할 놈이라고 하셨는데요. 남편이 그때는 나름 지금보다 때도 덜 묻고 뭘 모르긴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음식 장사하시며 정말 악자까지 재산을 모으신 분인데요. 그런 자기 엄마 믿고 흥청망청 노날기를 우습게 알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직장 다니고 결혼할 때까지 모아놓은 돈이 제대로 없었지만 어머니 덕에 결혼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남편이 조금 철이 없는 면이 있긴 했지만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듯 좋은 시절도 분명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봄날이라고 한다면 아이들 한참 어릴 때 육아 때문에 정신없던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오래되긴 했지만 대출 같은 거 없는 어엿한 집도 있었고 둘이 열심히 벌어서 애들 잘 키우고 남들 사는 것처럼 나이 들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고 이혼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을 하나뿐인 애들 아빠로 늘 첫 번째로 대접해줬고 나름 살면서 고마웠던 것도 많아요. 그러니 그 세월을 애들 둘 낳고 살았죠. 가장 고마운 기억이 있다면 둘째 낳고 얼마 안 있어 친정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남편이 상조 노릇하면서 힘이 많이 돼주었어요. 그때 생각하면서 저도 남편이 미울 때 많이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다가 남편과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건 사업을 하겠다고 직장을 관두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줄이었으니 주변 직장 동료들이 많이들 회사에서 나가기도 했을 거예요. 저야 평생 직장이고 연금이 나오는 직업이지만 남편이 일하는 업계는 보통 45살 전후로 이직하거나 퇴직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4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회사를 나와 나름 야심차게 3D 프린터 관련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창업이라는 게 알다시피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자기 퇴직금 다 쏟아붓고 이런저런 시설 투자에 사람도 수고하더니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나름 성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힘든 날이 지나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는 회사 다닐 때보다 수익도 좋았고요. 아예 모르는 일이 아니라 그쪽 계통에 지인이 있다 보니 건너 거래도 많이 두고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만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줄었고 남편은 회사 다닐 때 알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난 걸 즐기는 듯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애들이 어리기도 했고 한창 둘 다 육아 때문에 힘들 때라 늘 시간이 부족하고 종종거리며 살았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남편이나 저나 시간적으로 여유도 생겼죠. 저도 예전보다 직급도 올라가서 직장 생활도 편했고 모든 게 안정적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어요. 고부 갈등도 없었으니 딱히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사업이 안정되는 몇 년 사이 부부 사이는 그다지 좋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서로 각방을 썼고요. 제가 어디 여행이라고 가자고 하면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늘 저의 제안을 거절하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저 몰래 딴짓을 하고 밖에서는 따로 와이프 행세하는 여자를 두고 다녔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꿈에도 몰랐고요. 남편이 사업하겠다고 처음 직장 때려치우고 나와 어머니가 걱정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자리 잡는 거 보고 마음을 놓으시더라고요. 이제 좀 어머니도 마음 편히 살만한가 싶었는데 그 즈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칠순을 앞두고 갑자기 대장암 3기라며 암 선고를 난데없이 받으신 겁니다. 그때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가족들보다는 어머니 당신 자신이 아마 제일 충격이셨을 텐데도 자식들 앞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괜찮다며 우연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제가 가슴이 철렁해 눈물까지 보이면서 걱정하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죠. 요즘 암이 뭐 병축에나 끼니?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암 환자라며? 엄마 괜찮아. 그동안 너무 몸을 굴리며 살아서 이제는 좀 쉬라는 거지 뭐. 수술하고 항암하면 괜찮다니까. 너무 걱정 말어. 나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 보험을 언제 써먹나 했는데 이제야 써먹으니 그것도 다행이지 뭐니. 그래도
장로한다는 게 어디냐. 하모는 살릴 수 있다잖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네, 어머니. 야, 아무튼 간에 이제부터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건강한 사람도 수술하면 몸 축나고 힘들다잖아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고 어머니 건강만 신경 쓰시자고요. 아무리 아들이 있다지만 자식이 부모 간병하는 일이 남편에게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어머니 케어할 생각을 안 하고 돈으로 때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암이라는 병이 수술만 한다고 끝인 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저와 달리 남편은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 일 때문에 바쁜데 병원은 당신이 연차내고 갈 수 있는 거지? 수술하고 몇 주만 고생하면 엄마도 어느 정도 회복하실 거 아냐. 그때는 간병이 쓰지 뭐. 어머니 보험에 간병비도 포함이라며. 진짜 다행이지 뭐냐. 뭐 어머니가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계속 병시종하는 건 싫다고 하셨어. 그럴 바엔 움직일만 하면 혼자 계신다잖아. 며칠 동안은 당신이랑 내가 교대로 어머니 옆에 있어야지. 간병인은 몇 시간만 쓸 생각을 해야지 종일 쓰는 건 안 돼. 비용도 비용이지만 어머니가 싫어하셔. 아이, 내가 아무리 아들이라도 남자인데 어머니 대소말은 어쩌고. 당신이 좀 해주라. 나 요즘 바쁜 거 알잖아. 이번만 고생하면 당신이 어머니 병시중 할 일 없을 테니까 부탁 좀 하자. 여보, 당신 어머니 대장암이야. 그거 단순한 병 절대 아닌 거 알지? 수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앞으로 당신이랑 나랑 어머니 신경 많이 써야 하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쩌니? 내 엄마 아니고 당신 엄마잖아. 남편은 저리 말할 정도로 자기 엄마지만 무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어머니가 암투병 하실 때 당연히 어머니 옆에서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해서까지 어머니가 저에게 베푸신 걸 생각하면 절대 어머니를 남편에게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큰맘 먹고 간병 휴직도 1년이나 냈어요. 돈 걱정했다면 휴직 못했을 테지만 제가 어머니 간병할 수 있게 돈 걱정 없이 휴직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수술보다 항암할 때 너무나 힘들어하셨고 건강도 눈에 띄게 안 좋아지셨는데요. 그 무렵 저는 거의 어머니 댁에서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평일에는 시댁이랑 집을 오가며 애들도 챙기고 어머니도 챙겼고 주말에는 애들이 전부 학원에 가서 늦게 귀가하는지라 어머니 댁에서 자고 올 때도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사업 때문에 집 비우는 날도 많은데 어머니 걱정 안 하게 신경 써주니 일에만 집중하고 돈 열심히 벌어다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죠. 그때 저는 몸이 힘들면서도 내 할 도리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가족들이 모두 힘든 이 시기에 우리 남편이자 애들 아빠는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바람이었죠. 저와는 달리 남편은 사는 게 참 편했던가 봅니다. 어머니 간병을 하는 동안 남편 너무 신나게 딴짓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의 핸드폰이나 사생활에 관심을 그다지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낌새를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남편이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황당하게도 사업장 직원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혹시 남편 회사 직원이 일부러 흘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필 제가 주말에 어머니 댁에서 애들과 치킨 시켜 먹고 자고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마침 남편도 출장 때문에 지방에서 하루 자고 온다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러라고 애썼죠. 자주 있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1시간이나 지났을까요? 난데없이 남편이 거의 비서처럼 부려먹는 회사 남자 직원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도 남편 창업 초창기 때부터 아는 직원이라 번호를 아는 직원이었는데요. 저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장님, 호텔 스위트룸 예약해놨습니다. 내일 라운딩 나가시는 일정 맞춰 차 보내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두 분이 오붓하게 식사하시고 편히 쉬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직원에게 전화해 물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출장 갔다 들었는데 스위트룸은 뭐고 대체 오붓하게 식사하라는 건 누구더라 하는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어이구 사모님, 제가 문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는 걸 잘못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이봐요 김대리.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장님이 2명도 아니고 우리 그이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당황을 해요? 혹시 나 모르는 사실 뭐 아는 거 있어요? 직원은 난감해하면서 긋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찝찝한 마음을 그날 이후로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랄까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남편 사업 잘 되라고 신경 안 쓰게 애들 케어는 전부 제가 도맡았었고 초창기 사업 힘들 때 가져오는 돈 없을 때도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하면서 아무 말 안 했던 저였습니다. 자기 엄마 간병도 하고 있는 저에게 설마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알면서 모른 척하거나 속내를 감추는 짓은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는 전공법으로 대처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외도를 한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했어요. 아이들 문제와 재산 문제 등등. 결혼 생활이 오래된 만큼 서로 엮여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처음에 말하지 않고 증거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휴직 중이었으니 남편이 꼬리를 잡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남편 뒤를 밟아가며 사무실 근처에 죽치고 있는데 황당하게도 남편은 제가 뒤를 밟은 지 하루 만에 증거를 제 눈앞에 보여주더군요. 황당한 건 옆에 끼고 다니는 여자는 겁도 없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편과 팔짱을 끼고 회사를 드나들었습니다. 제가 뒤를 밟는 2주 동안 거의 하루 걸러 하루를 만나고 서슴없이 숙박업소까지 드나들었죠. 모든 걸 증거로 남겼는데 제가 뭘 더 고민하겠습니까? 아무리 애들이 있어도 일단 제가 있어야 애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이혼을 결심했고 아직 몸이 아픈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외도를 알리고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로 우리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불러 앉혀놓고 제 앞에서 추궁했는데요. 남편 반응이 참 의외였습니다. 오히려 이제 밝혀져서 오히려 속 편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너 이놈아, 미치지 않고서야 한준이 어미한테 이럴 수는 없지. 니놈이 잘못한 거라 나는 이혼을 말릴 수도 없어. 너 애들 생각은 안 하는 거냐? 대체 그 나이에 왜 여자한테 눈을 돌리는 거야? 잃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그래. 엄마, 제가 잘못한 건 많지만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엄마 아들 이만큼 사업 성공한 거 집사람보다 지금 만나는 여자복이 더 크다고요. 거래처 물어다주고 저 돈 돌아갈 수 있게 얼마나 도움을 많이 줬다고요. 우리 이만큼 사는 건 집사람이 아니라 그 여자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니까요. 왜 너야 이놈아. 말 같은 소리를 해. 한준엄이가 너랑 나한테 어찌했는데 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 죄를 어찌 갚으려고 그래. 애들 엄마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바람을 싫다잖아요. 내 잘못으로 이혼하겠다는데 별 수 있어요? 여자 만난 건 내 잘못이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이혼해야죠. 에이,
차라리 속은 편하네요. 그냥 빨리 이혼하고 저도 맘 편히 재혼할래요. 저도 할 말 많다고요. 다른 남자들은 처가 잘 만나서 힘들 때 처가덕도 보고 산다는데 지금 뭐 나는 살면서 아무것도 덕본 게 없잖아요. 외려 집사람 내 덕에 팔자독게 살았죠. 엄마, 저 만나는 여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참에 새 며느리 드리고 호강 누리고 사시라니까요. 난 그런 호강 필요 없다. 너 조강지 쳐버리는 놈 치고 잘되는 놈 없다는 말 몰라. 엄마, 그 말도 옛말이에요. 어제 재벌 회장은 조강지 쳐버리고도 해춘해서 잘만 살잖아요. 남편 놈은 자리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니만 그날로 짐 싸서 집을 나가버렸고 어머니는 충격이 크신 듯 했습니다. 겨우 체력을 회복했다 싶었는데 마음이 상하신 나머지 그만 신음을 전폐하고 들어누우셨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외도가 발각되고 난 다음부터는 아예 막 나가려는 태도였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뻔뻔하게 이혼을 빨리 진행하자며 요구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리 나오니 저도 순순히 이혼해주기 싫더라고요. 서로 얼굴 더 보는 한이 있어도 그동안 믿고 산 내 세월은 보상받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 있고 나서 저에게 아들 잘못을 사과하시겠다면서 한동안 눈물바람이셨습니다. 아마 한창 사춘기인 손주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이혼을 말리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자로서 바람난 남편과 차마 같이 살란 말은 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사과만 하신 거죠. 어머니가 저에게 사과한들 부부 사이 일인데 어쩌겠어요? 어머니와 사이가 좋다고 제가 평생 어머니 보고 살 일은 아니니까요.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는 동안 남편놈이 병실에 발도 못 들이게 하셨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게 너무 신경이 쓰였어요. 남편이 믿고 남남들 사람인데 시어머니와 더 정을 쌓아서 뭐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도우리는 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입원해 계신 병원에 찾아가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어머니 수발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 얼굴 본 면목이 없다. 그저 애들 잘 키워달라는 말이랑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오늘 뭐하러 왔어? 나는 그냥 너한테 미안해서 오늘이라도 딱 죽고 싶은 심정이다. 저는 어머니 말에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 이혼할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너는 왜 하냐고 한다면 저는 그저 제 성격에 그렇다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는 그날 어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담담하게 나누었고 어머니도 마음 정리를 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다음날 제가 어머니 병원에 들렀을 때 일어났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제가 이혼소송 준비하면서 남편에게만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상간녀를 찾아가 머리채라도 한번 잡아뜯어야 하나 매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며 화병에 걸릴 지경이었는데 감히 본인 발로 시어머니가 입원한 걸 남편에게 전해 듣고는 병원에 겁도 없이 찾아온 겁니다. 저는 그 여자가 병실에 발을 들이는 순간 누군지 알아보고 치를 떨었습니다. 이상하게 머릿속으로는 몇 번이고 머리채를 잡았는데 막상 마주치니 숨이 턱 막히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겁니다. 그년도 아마 본처인 제가 어머니와 같이 있는 줄은 몰랐을 거예요. 바람은 뻔뻔한 인간들이 피운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게요. 본처인 저를 보고도 상간녀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듣자니 재력도 있고 남편 거래처 회사 대표에다 이미 이혼한 전력도 있는 돌싱이라 했는데 생긴 대로
성격도 엄청 세 보이더군요. 어이없게도 상간녀는 누구냐고 묻는 어머니에게 뻔뻔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훈 씨 어머님이시죠? 내가 어머니 아들 만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재훈 씨가 가서 점수 좀 따라서 왔는데 여기 며느님이 같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러자 어머니는 몸을 일으키시며 얼굴이 벌개지도록 호통을 치셨습니다. 뭐야, 네가 누구라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얼굴을 티밀어? 당장 나봐라. 나한테로 손주들 낳아준 여기 이 사람이 며느리야.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여기 와. 당장 나가지 못해? 내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닌데 그만 하시죠. 이보세요. 한준이 엄마. 저도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마주친 김에 얘기 좀 합시다. 어차피 이혼할 거라면서요.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남편이 사업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만큼 사는 거 처음에 내가 도움 안 줬으면 아마 망했을걸요. 어쨌든 그쪽도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재훈 씨 어머니는 내가 간병할 테니까 본인은 애들 데리고 이혼 줍니다. 잘하시지 그래요. 뭐? 너 지금 뻔뻔하게 나더러 손 떼고 나가라 이거니? 내가 니들 맘 편히 살게 놔둘 것 같아? 남의 가정 파탄 내고 이딴 식으로 뻔뻔하게 구는 게 인간이 할 짓이냐고? 네네. 저도 압니다. 어쨌든 지금 와서 일은 다 벌어졌는데 어쩌시려고요? 그쪽은 남편 용서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럴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나도 이제 어머니한테 점수 좀 따야죠. 뻔뻔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가정 있는 남자를 건드렸겠지만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이만 가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다 참았지만 이런 꼴은 도저히 못 견디겠네요. 병원에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기 싫었던 저는 머리채 한번 잡지 못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뒤로 넘어가기 일부 직전이셨지만 상간녀는 제가 병실을 나가기 전에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혼 소송을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진작에 본인 집을 챙겨 집을 나갔기 때문에 아이들과 저는 집에서 계속 지내는데요. 애들과 살아야 하니 집 명의는 저에게 주겠다고 하더군요. 상간녀도 경제력이 있으니 제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작정인 듯 했습니다. 이 인간은 어차피 이혼할 거 제가 해달라는 대로 빨리 이혼하고 정리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혼 소송 중 안 거지만 남편놈이 거래처 여사장인 그년과 불륜관계를 이어온 건 무려 3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 회사 직원들은 사장인 남편 불륜을 알면서도 본인이 직장에서 혹시 받을지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알면서도 모른 척, 봤으면서도 못 본 척 했다는 거였어요. 사실상 저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남편놈의 외도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동안 남편놈이 바쁜 척하면서 외박하고 출장 가고 했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데 워낙 증거가 차고 넘쳐 소송은 저에게 유리하게 끝낼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사를 당장 할 수는 없었지만 이혼 소송 마무리되면 세입자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 살 결심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는 어머니 병원에도 들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 어머니를 만나기도 불편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시간은 가긴 가더군요. 2달 남짓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혼 소송은 한 번의 조정을 거쳤고 재산 문제와 아이들 양육 문제는 남편과 합의했습니다. 남편은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의 무리다 싶은 요구도 다 들어주더니만 이혼 소송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이 달라는 거 다 줄게. 나 재산 필요 없어. 앞으로 내가 버는 돈이 재산보다 많은데 내가 뭐가 아쉽겠냐? 집이고 차고 전부 당신한테 줄 테니까 빨리 이혼만 해줘라. 왜? 그년이 빈털터리로 와도 상관없대니? 아, 정말 찐사랑이네. 찐사랑이야. 좋아. 당신 잘못 인정한다니까 어디 줄 수 있는 건 다 내놔보지 그래. 이혼 소송은 협의 이혼만큼 간단하지는 않더라고요. 그즈음 시어머니는 계속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전혀 두둔하지 않았고 늘 저와 아이들 걱정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못된 년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찾아와서 며느리 노릇을 하려는 거야. 내가 아주 개지랄을 떨어졌더니 얼마 전부터는 내 앞에서 성질 못 이기고 본색을 드러내더구나. 내가 그년 제풀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아주 미친년처럼 대해주고 있어. 너 마음 풀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그러셔봤자 어머니 몸만 상해요. 그래봤자 눈이나 깜짝 안 할 인간들인데 괜히 기운 빼지 마셔요. 그것들이 나한테 이러는 거 다 받아먹을 콩고물이 있으니 저러는 거지. 내가 바보는 아니다. 아무튼 그것들 마음대로 절대 안 될 거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나는 내 재산 손주들한테 다 넘겨줄 작정이야. 빈말하는 거 아니니까 조만간 내가 연락하마. 그리고 얼마 후엔가 어머니가 저 이혼 결과 나오기 전에 손주들에게 분배할 재산 때문에 할 말이 있다고 저를 잠깐 보자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남편에게 충분히 받을 만큼 받는다고 말씀드렸으나 어머니는 저와 별개로 손주들에게 챙겨줄 건 챙겨줘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라는 시간에 맞춰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던 일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일부러 작정하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날 병원에서 너무나 희한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라는 시간에 병실에 들어섰는데 들어갔더니 1인실 병실 안이 아수라장이 뒤어 있었어요. 황당하게도 상간녀와 남편놈이 이미 와 있었는데 둘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가고 있었고 남편놈은 상간녀에게 머리 꼭지를 잡힌 채 무릎까지 꿇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 조화인가 싶어 할 말을 잃고 섰는데 어머니는 그 광경을 태연히 지켜보고 계시더니만 저를 보고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온 걸 본 상간녀가 더 화를 내면서 남편놈 머리를 쥐고 흔들더니만 세상 억울하다는 듯이 오열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은 본점까지 불러들였다 이거지? 좋아, 이 미친 노인네야. 내가 오늘 당신 아들하고 끝낼 테니까 어디 아들이랑 잘 먹고 잘 살아봐요. 내가 미쳤지. 내가 어쩌자고 니놈 꼬드기면 넘어가서 집에 노인네 병실 중따지 하고. 내가 여기서 이럴 사람이 아닌데 다 늙어 빠진 남자가 뭐가 좋다고 이 꼴이 봐. 이놈아, 너네 엄마한테 왜 잘 보이려고 한 거야?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거야. 저기요,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어머니가 일부러 너 나가 떨어진 게 아니고 저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저 미친 노인네 비 더는 못 맞춰. 그러더니만 남편 놈을 마구 두들겨 패는 겁니다. 남자가 힘이 없어서 맞고 있겠습니까? 남편 놈은 애들 엄마인 저의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년을 붙잡으며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지랄을 하더군요. 내가 못 볼 꼴을 봤구나 싶어 돌아가려는데 저보다 먼저 상간녀가 울며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남편 놈은 당연히 그년을 붙잡으러 뒤따라 나가더라고요. 어머니는 그제야 저에게 자초지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저 년이 말이야. 내가 오늘 내 재산 전부 손주들한테 줄 유언장 쓴다고 한 걸 전해 들었는지
몸이 달아서 달려왔더라. 그동안 애를 좀 먹였더니 한동안 안 오더니만 저놈이 빈털터리를 이혼하고 재산까지 손주들한테 가는 꼴은 못 보겠다 싶었던 게지. 어머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저랑 애들 아빠 이제 남남인데 그냥 뭐라고 살든 내버려 두실 일이지. 뭐하러 저런 막대 먹은 인간을 상대하고 그러세요. 아무리 아들이지만 나도 이 꼴은 못 본다. 감히 자식들까지 있는 집에 들어와서 본처 행세를 하려 해. 내가 아주 평생 떨 고약을 요 몇 달 새 다 떨었지 뭐냐. 내가 치매 걸린 척하니 아주 질려하면서 도망갈 궁리를 하더구나. 근데 재산까지 전부 손주들 주고 아들은 거지 만들어서 데리고 살라고 하니까 저렇게 본색이 나오는 거 아니겠니? 어차피 제 불에 떨어져 나갈 년이었어. 그날 어머니에게 듣기로는 본처 행세를 하며 점수 따보겠다는 상간녀에게 그동안 어머니 나름의 복수를 많이도 하셨더라고요. 오라가라 심부름은 기본에 면전에 대고 치매 노인네처럼 굴며 애를 먹이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머니 덕에 상간녀는 제 불에 떨어져 나갔지만 그렇다고 분이 전부 풀린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나중에 듣자니 결국 남편 놈은 그년과 깨졌다고 하더군요. 가정 있는 남자를 함부로 꼬드겨 파탄에 이르게 한 여자지만 허울 좋게 사장직한 분인 남편 놈에게 얻을 게 없으니 가차없이 본인이 떠난 거죠. 거기에 시어머니의 복수도 한몫했을 겁니다. 이혼 소송 기간에 남편 놈을 한번 볼 일이 있긴 했어요. 그 인간은 거의 페인처럼 나타나 불쌍한 척을 했습니다. 한준 엄마, 내가 그년하고 헤어져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눈이 돌았었나 봐. 우리 애들 생각하면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돈이 뭐라고. 나도 그 여자 이용해 먹다가 정분이 난 거지만 그 여자 잘못이 더 컸어. 작정하고 나랑 잘해보자고 덤빈 건 내가 아니라니까. 그 여자 도움 받는 건 맞지만 아무래도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아. 여보, 우리 정말 이혼해야겠어?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하면 안 될까? 이제 와서 무슨 개소리야. 당신은 내가 우스운가 봐. 애들도 당신이 무슨 짓 했는지 눈치껏 다 아는 마당에 내가 돌았니? 당신 같은 사람을 애들 아빠라고 용서하고 살 만큼 나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 아니야. 다시 얘기하는데 나 당신 좋아서 가정 지키고 어머니한테 잘하고 산 거 아니야. 당신보다 우리 가족, 우리 애들 그거 지키고 싶어서 지금껏 애써 산 거라고. 가족들 배신하고 그년이랑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겠지만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말 괜히 있는 거 아니야. 너 같은 사람 언젠가는 세상이 꼭 응징하더라. 그때는 이미 이혼 소송은 막바지를 향해 갈 때였고 재산은 대부분 남편이 차진해서 저에게 넘긴 상태였죠. 아마 월세방어들 보증금 정도만 남긴 걸로 압니다. 어머니는 남편 놈과 절대 같이 살기 싫다며 부모 자식 연 끊자고 통보하시고는 얼굴을 한동안 안 보셨다고 하더군요. 이건 이혼소송 마무리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설마 했는데 어머니는 정말 전 남편에게 재산을 한 푼도 안 나눠줄 생각이신지 유언장을 공증까지 받으셨어요. 사본을 저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후 이혼소송은 당연히 저의 승소로 끝났어요. 마음 같아서는 재산을 전부 내가 가지고 싶었지만 법이라는 게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남편 놈이 처음 합의한 거 이의 신청까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어쨌든 70%의 재산은 전부 저의 몫으로 가져왔다고 해두겠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그 뻔뻔한 년이 감히 증거 불충분으로 항소를 했는데 위자료받고 끝내려던 저를 끝내 건드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은 회사 직원들 진술까지 전부 자필로 받아 맞대응했고 어머니 병실에서의 난리통을 찍은 동영상까지 첨부해 제출했더니 뭐 그제야 찍소리 못하더군요. 그렇게 모든 절차 마무리하고 저는 아이들과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이네요. 남편 놈은 상간녀에게도 나름 복수를 당했는지
사업이 거의 망해가는 수순이라고 저에게 본론을 본의 아니게 알려준 직원에게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며 저에게 사과하길래 그 직원도 직장이 걸린 문제라 어쩔 수 없었을 거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은 저의 승리로 끝맺음이 났어요. 그리고 1년가량 시간이 흐르고 보니 저도 마음 정리가 많이 되었어요. 아마 많은 이유로 이혼을 하시겠지만 그중에서 외도라는 건 정말 범죄에 가까운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범죄가 맞죠. 배우자를 배신한 사람치고 잘 살한 사람이요? 글쎄요. 저는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외도를 한다는 건 저지르는 본인도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한 거라 생각해요. 외도를 들키고도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혼을 하면 새 출발을 하고 자신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죠. 하지만 그 결과를 보세요. 전 남편이 바로 산 증인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같은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결국은 자신도 파멸했으니까요. 만약 저와 비슷한 상황인 분이 이 사연을 들으신다면 배우자의 외도는 화낼 필요조차 없는 문제라고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본인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겠다는데 내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조용히 갈라서는 게 나를 위한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행복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의 손에 달린 것이지 외도한 배우자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